모든 자산 버블은 약간 징후라고 생각해요. 모든 게 컨택트 되어 있기 때문에 사실은 언택트가 가능한 거잖아요. 이거는 굉장히 가능성이 있는 자산이구나. 제일 피부로 와닿는. 예, 불개미 여러분과 쭉쭉쭉. 블록체인에 대해서 궁금했던 것들 하나하나씩 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희가 좀 옷을 바꿨어요. 특히 지난주에 우리 김진우 대표님께서 패션에서 저를 좀 이겼다는 생각이 좀 들어서 제가 이번에 좀 신경을 좀 쓰고 왔고요. 눈여겨봤던 것은 그 발목살. 그래서 제가 오늘 양말을 좀 벗었습니다. 그래서 구독자분들은 오늘 본부장님 발목 위주로 많이 이렇게 봐주시면서 귀는 집중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희 방송을 보시고 댓글을 달아주신 분들이 있습니다. 아이디 식출기몰. 페이스북에서 가상자산 리브라로 전 세계 통용 가능한 블록체인을 구성하겠다는데 그 아이디어와 미래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라는 질문을 주셨는데요. 블록체인 전문가인 제가 답하는 게 맞을 것 같은데 사실 페이스북이 이미 다들 쓰고 계시겠지만 컨텐츠 측면에서는 전 세계를 다 이어놓은 그런 플랫폼입니다. 그런데 이제 그 뒤에 이제 그 시스템 상에서 보이지 않는 다양한 이제 추가적인 기능들을 지원하기 위해서 리브라를 이제 넣겠다라는 게 이제 이미 진행은 되고 있다고 보고 있고요. 올해 초부터 있었던 다양한 재난지원금, 생일 축하 등등에서도 이제 오히려 모금 기능 같은 거를 많이 사용하는 경우가 보이는데 그것도 이제 눌러서 들어가 보신 줄 모르겠지만 보시면은 뒤에 바로 후원하기 기능이 있고 결국 어떤 돈을 보내야 되는 상황이 오게 됩니다. 이 부분을 현재로서는 신용카드나 다양한 방법을 활용을 하겠지만 궁극적으로는 하나의 이제 통합된 플랫폼으로서 그 기능까지 이어가지 않을까 해서 굉장히 당연한 수순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이렇게 댓글 남겨주시면요 저희가 시간이 걸릴지라도 패널 분들이나 아니면 우리 김준일 대표님 통해서 블록체인에 대한 궁금한 점들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모시기 힘든 분을 모셨는데 그 수식어가 굉장히 많으신 분이세요. 그래서 금융인으로서 그리고 또 베스트셀러 책인 부의 확장이라는 책의 저자로 또 많이 활동을 하고 계시고 더 놀라운 것은 14만 구독자 15만으로 늘었더라고요. 제가 어제 체크해봤더니. 예. 그러면은 내일의 16만 구독자로 유튜버로 활동하고 계신 분이죠. 네네. 그 드림포서 63 저희 핀테크 프로그램 3기의 자랑스러운 또 동문이기도 하죠. 그래서 더 오늘 시간이 좀 특별한 것 같습니다. 디지털 자산관리회사 두물머리의 천영국 대표님 모셨습니다. 반갑습니다. 천영국입니다. 근데 회사 이름이 두물머리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많은 분들은 이제 양평 쪽 떠올리거나 하는데 어떤 뜻이 있으시는 거죠? 네, 맞습니다. 양평에 있는 양수리의 순한글발이 두물머리인데요. 저는 지인들한테 두물머리 가면 핫도그랑 핀테크가 유명하다 얘기를 꼭 하거든요. 그 핀테크는 왜 유명합니까? 저희가 유명하니까. 이제 저희가 두물머리에 있는 건 아니고요. 두물머리가 남한강이랑 북한강이 만나서 한강으로 합해지는 지점이어서 좀 융합을 떠올리고 우리도 금융과 기술을 합쳐서 좀 큰 물결을 만들어낼 수 있지 않을까. 물론 두물머리는 이제 그 팔당댐으로 막혀 있어서 물결은 별로 없습니다만 관념적으로 융합을 상징했고 또 예전에 한 10년 전부터 두물머리 가보면 되게 평온하고 멋있잖아요. 혹시 가보셨습니까? 한 10년 정도 전에 강아지 데리고 한번 갔었던 거예요. 요새는 되게 북적여요. 그래서 여름에는 연잎도 되게 멋있게 피고 그래서 저는 항상 이제 서울 탈도심화 하고 싶은 소망이 좀 있어서 블록체인 철학하고 상당히 많네요. 여러 가지 그럴 수 있습니다. 탈기득권, 탈양말. 근데 제가 궁금한 게 있어서 그런데 그 짧은 양말을 신는 게 아니라 양말을 벗는 게 맞나요, 대표님? 아니 양말을 안 신는 건 아니고요. 덧벗어를 신었습니다. 그렇죠. 덧벗선이라는 표현을 쓰시는 그 옛날 사람. 제가 노력하고 계시다. 라떼라 되겠습니다. 제가 진행을 하고 싶은데 좀 욕심을 좀 자제하시고요. 본인 채널이 아니니까. 알겠습니다. 또 추가로 또 궁금한 게 분리오 그리고 분릴레오 두 가지 서비스인데 간단히 소개 및 차이점 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분리오라는 서비스가 있고 분릴레오라는 서비스가 있는데 분리오는 연금저축에 퇴직연금 쪽에 굉장히 맞춰서 펀드 포트폴리오를 짜드리고 투자 자문을 해드리는 서비스로 시작을 했고요. 분릴레오는 조금 더 빠르고 이제 글로벌 투자 전략들을 좀 더 공격적으로 섞어서 약간 앱상에서 서비스를 하는 프로그램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우리 천영 대표님께서 만든 이
드물머리라는 회사 그리고 분리오나 분리레오 서비스는 어떻게 보면 기관 투자자나 혹은 하이넷월스 인디비주얼 같은 고액자 상가가 아니라 네. 일반 서민 중산층을 대상으로 사실은 서비스를 제공하겠다라고 네. 시작하신 거잖아요. 네, 맞습니다. 사실 그런 철학들은 어떻게 보면 이 드림플러스의 어떤 철학과 사실 일맥상통하는 부분이 좀 있거든요. 왜 그런 생각을 하시게 됐나요? 제가 트레이더로 생활을 오랫동안 했었는데요. 증권가 트레이더, 선물옵션 트레이더 생활을 많이 했었는데 기관의 자금을 혹은 저희 회사의 고유 자금을 운용할 때는 그 투자해야 되는 시간에 맞춰서 그 캐파시티 수용량에 맞춰서 저희가 가진 모든 재능을 다 짜내고 회사와 네트워크 상에 있는 거의 모든 금융 기법을 다 써서 굉장히 높은 수준의 알파 혹은 추가 수익률을 전달을 해주는데 일반인들, 그러니까 저희 부모님이나 뭐 친척, 심지어 제 같은 여의도에 증권사에 다니고 있는 친구들마저도 투자를 하는 걸 보니까 너무 그런 기법이나 정보들을 사용 못하고 사실 정보라기보다는 약간 기법이나 어떤 뭐 알파 뭐 이런 거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투자하는 게 거의 투기에 가깝더라. 그래서 똑같은 투자의 기회가 있을 때도 사실은 가공을 해서 자기에 맞게 그 시기에 맞게 전달해 주어야 그게 의미 있는 알파가 될 수 있는데 그런 게 완전히 주먹구구로 전달되는 걸 보면서 이거야말로 지금 시대에 약간 IT로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었고 그걸 해결했을 때 굉장히 큰 새로운 시장이 열릴 수 있고 또 이제 돈의 흐름 자체가 많이 변화할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제 기관들이 사용할 수 있는 서비스가 네. 이미 존재하지만 네. 대부분의 개인 투자자로 돌아서면 이제 대부분 그런 서비스에 대한 접근권이 없죠. 없어져서 이제 그렇게 네. 계기를 만들게 되신 거군요. 맞습니다. 네. 그러면 또 좀 이어지는 게 특히 최근에 이제 뭐 금융 위기 네. 발생하고 하면서 꽤 더 많은 분들이 이제 어떻게 돈을 불려야 할까, 네. 그 자산을 어떻게 관리를 해야 될까 고민을 하다 보니까 네. 그 수에 맞춰서 다양한 금융 관련된 컨텐츠, 지식 등이 굉장히 범람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 네. 결국에는 투자 시장에 참여하는 그 사람들의 수가 이제 굉장히 증가하고 있는 걸로 보이는데요. 근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훨씬 더 가까이 피부로 네. 맞닿아서 일을 하실 것 같은데 네. 최근에 좀 변화가 있는 편인가요? 큰 틀에서는 저는 굉장히 좋은 현상이라고 생각하고요. 네. 이게 결국 많은 사람이 투자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똑똑한 사람이 얼마나 많이 참여하느냐가 중요한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 지금 투자하시는 대중들이 굉장히 지식 수준이 높아지고 있고 그게 굉장히 패러다임의 변화를 불러오고 있습니다. 예전에는 극히 일부의 사람만 그 지식이라는 권력을 가지고 있으면 별로 스스로도 정진을 안 하게 돼요. 그죠? 그렇죠. 대충 사람들한테 권력적으로, 권위적으로 원래 이런 거야 라고 얘기하면 사람들이 받들어 모시던 문화가 있었는데 성경이 인쇄돼서 여러 곳에 배급되기 시작하면서 그죠? 사람들이 스스로 생각할 수 있게 되면서 네, 그렇죠. 마찬가지로 금융 쪽도 금융에서 쉬쉬하던 굉장히 신비로운 기술이나 네트워크들을 정말 상세하게 처음에는 블로그로 책으로 지금 유튜브로 전문가들이 점점 더 나와서 더 널리 알리면 알릴수록 많은 사람들이 그 메커니즘을 이해하게 되고 반문을 하게 되고 같이 스터디를 하게 되고 관련한 뭐 API나 기술 같은 것들을 계속 개발해서 기여를 하게 되니까 전문가들이 이게 구라를 칠 수 있는 영역이 굉장히 적어지는 거죠. 전문가들도 계속 공부를 해서 기여를 해야 되는 압박감이 커지는 것이고요. 굉장히 좋은 환경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어쨌든 콘텐츠가 많아지고 그런 다양한 기술들의 이제 개인 투자자분들도 노출이 많이 될수록 네. 산업 자체가 더 건강해지는 효과가 있다는 그렇죠. 거죠. 네. 사실 우리가 이제 버블 얘기를 하다 보면 가장 최근에는 2000년대의 IT 버블, 네. 혹은 닷컴 버블 이런 얘기들을 좀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또 최근에는 2017년 말에 있었던 그 가상화폐의 버블들을 좀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저는 이제 업계에 제가 들어온 지가 한 20여 년이 지나서 사실 제가 들어왔을 때가 한참 Y2K 그래서 2000년이 되면 무슨 세상이 난리가 날 것처럼 그래서 IT 특수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사실 그 시기에 이런 얘기하면 웃겼지만 뒤에 뭐 컴 들어가고 텔 들어가고 뭐 이런 인터넷에 뭐 관련된 이름만 있어도 사실 주식이 껍데기인데도 막무가내로 주식이 올라가던 시기가 있었습니다. 근데 그와 유사한 시기가 사실 2017년도에
스토리만 가지고 ICO를 발행하면 정말 광풍이 있었지 않습니까? 어마어마했죠. 네. 예. 사실 뭐 본부장님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2017년 2분기 정도 때부터 조금씩 가격이 많이 오르기 시작했었고, 그렇죠. 네. 그래서 3분기, 4분기 가면서 전 국민이 하나씩, 심지어 그때 재래시장 갔는데 그 할머니들이 그런 얘기를 하고 계시더라고요. 4분기 돼서 네. 뭐 비트코인 하나 갖고 싶다, 어디서 사야 되냐라고 하면서 뭐 복덕방에서 사냐부터 구두방 얘기도 나왔었고, 뭐 심지어 그런 거는 또 정말 무지한 상태에서 이제 올랐었던 건데, 그렇죠. 그 어디 뭐 정부도 심지어 뭐 어디 땅 밑에 묻어놨다더라, 뭐 이런 얘기들이 있었는데 갖가지 루머가 많았었죠. 어마어마했었죠. 예. 근데 그때 2017년 중반기부터 이제 가격이 많이 올라가던 때를 좀 생각을 해보면 대부분의 사람들이 마찬가지로 기대만으로 올랐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저는 주식 전문가는 아니지만 생각을 해보면 주식도 당연히 기대로, 그리고 미래에 대한 어떤 예측을 기반으로 가는 건 맞지만 뭐 늘 그렇듯이 실적과 어떤 이제 성과가 이제 따라가는데, 토큰 시장 같은 경우는 그에 비해서 기대가 너무 빨리 올랐었고 이제 실적이 못 따라갔었고 하다 보니까 잘 모르고, 특히 블록체인 이쪽이 더 어려웠었던 거는, 블록체인은 애초에 기술이 뭐냐, 그렇죠. 이거 어떻게 돌아가는지 세상에 뭐 제대로 알려진 것도 없고 설명해 주는 사람도 없고, 그러니까 금융 외에도 기술이라는 허들이 하나 더 있었죠. 근데 그러다 보니까 두 가지를 다 이해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주변에 카더라, 누가 돈을 벌었다더라, 10배, 20배, 뭐 심지어 50배, 100배씩 벌고 하니까 그때부터는 이제 에라 모르겠다, 일단 나도 얼른 끼자 하면서, 그때 이제 많이 나왔었던 얘기가 뭐 이쪽 관련해서 투자해 보신 분들은 알 텐데 포모라는 단어였어요. 그게 뭐 뭔가요? 포모가 그 fear of missing out이라는 건데, 나 혼자 안에서 배 아프기 싫다라는 거였었죠. 아, 그 쉬운 말로 해야죠. 네. 배고픈 건 참아도 배 아픈 건 못 참는다. 그 얘기잖아요. 예. 네. 그래서 약간의 어떤 전문성을 계속 유지하면서 방송을 하려다 보니 아니 눈높이를 우리가 지금 네. 시청자들 좀 예. 중심으로 합시다 좀. 예, 좀 더 시청자의 눈높이에 맞춰서 그런 방송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아무튼 그 좀 마저 이어서 얘기를 하자면, 그 당시에 이제 블록체인에 대한 과한 낙관론, 근데 아직은 이르니까 성과는 당연히 안 나온다라는 생각을 하면서 계속 그런 어떤 편안한 생각을 가지고 계속 이어갔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 버블이 터진 거라고 하면은 그 중에 이제 몇 군데들이 문제가 한두 군데씩 나오면서 이제 급격히 이제 공포로 돌아섰던 그런 시기였던 것 같습니다. 사실 이제 이러한 버블이 생기고 또 버블이 무너지고 다시 그를 통해서 뭔가 옥석이 가려지고 이러면서 사실은 이제 역사는 이제 진화하는데, 닷컴 버블 때도 비슷했고요. 그러면서 긍정적인 부분들은 아까도 얘기했지만 사실 정보의 비대칭성이 해소되면서 새로운 기회로 뭔가 새로운 변화를 할 수 있는 그런 꿈이 생겼다는 거죠. 그런데 사실 대부분의 사람들은 거기서 무엇이 진실인지고 무엇이 허구인지를 찾지 못하고 맹목적으로 그 투기의 바람에 따라가는 사람들은 인생에서 되돌릴 수 없는 큰 손실이나 실패를 맛보게 되는 거고, 그렇죠. 그를 통해서 사실 무엇이 잘못됐구나, 이것이 사실이구나 를 알게 되면서 훨씬 더 저변이 확대되고 대중적인 이해가 커지고, 그래서 사실은 이제 오늘날 우리가 지금 뭐 팽이라고 하고 뭐 BAT라고 하는 이러한 자이언트 기업들은 사실 그 시기에 결국은 옥석거리기를 해서 살아남은 거지 않습니까? 단순히 블록체인이라는 기술은 그때 당했던 가상화폐 버블이 아니라 우리가 좀 더 기술적인 측면이나 이것이 주는 어떤 철학적인 면이나 혹은 사회적으로 앞으로 우리가 살아가야 될 세상이 어떻게 이 기술을 통해서 바뀌어갈 것인가, 이걸 좀 우리랑 같이 공부하면서 하나씩 알아가면 좋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렇죠. 대표님, 네. 제가 개인적으로 좀 알지만 2017년 가상화폐 네. 버블 때문에 사실은 투자자들이 많이 손해를 보고, 네. 그래서 아직 대표님도 네. 블록체인이나 혹은 이 가상화폐에 대해서 많은 의구점을 갖고 있다고 제가 알고 있는데요. 네. 대표님이 투자자들에게 주는 메시지, 네. 혹은 본인이 갖고 있는 현재의 어떤 블록체인 혹은 암호화폐 시장에 네. 대한 의견을 좀 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 그 당시에 반대했던 거는 그 변동성이 높은 어떤 상품이 있으면 그 피해자는 굉장히 많아져요. 수익을 보는 사람도 많아지겠지만 피해자도 많아지는, 그렇잖아요. 하루에 400% 움직이는 어떤 상품이 있으면 그런 게 있음으로 인해서 50%는 굉장히 큰 손해를 볼 것이고 50%는 큰 수익을 볼 수도 있겠죠. 간단하게 계산하면.
네, 그냥 대중의 입장에서 그런 게 한번 되게 크게 뜨면은 꼭 상처받은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진다라는 점이 저는 그 당시에 우려가 됐었고요. 사람들이 버블에 대해 걱정하는 거는 버블 얘기를 많이 하지만 버블 걱정하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버블이 무너지는 게 걱정인 거지. 그리고 그게 두려운 거지. 뭐 자산이 뭐 영원히 올라갈 수 있으면 사실 그렇죠. 약간 그렇죠. 배가 아픈 거지. 정말 사회적 걱정거리는 아니란 말이에요. 네네. 크게 봤을 때는 투기 이 시장들을 보면 투기란 무엇이냐부터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왜냐하면 저는 트레이더들은 스스로 투기꾼이라고 부르거든요. 그러니까 투기 기술, 투기 선생님, 그러니까 투기를 하나의 예술로 정의하고 있어요. 일반인들은 투기를 뭐 나쁜 거 약간 쓰레기라고 정의하고 있는 것 같아요. 네. 정부도 그렇고 사회도 그렇고 어른들도 그렇고 투기는 나쁜 거, 투자는 좋은 것이라고 하고 있는데 사실 그렇지는 않거든요. 그렇죠. 투기도 영역이 있고 투자도 영역이 있는데 투기를 하면 멋모르고 막 지르는 걸 투기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이제 영어로 스페큘레이트 하다라는 거는 그 말도 있지만 도박이라는 의미도 있지만 되게 불확실한 걸 예상하다, 예측하는 걸 스페큘레이트 하다라고 하잖아요. 네. 그러니까 뭐 누가 대통령 될 것 같아? 이번에 내년에 제일 인기 많은 아이돌 누굴 것 같아? 그러면 스페큘레이트 해볼게 하면 대충 짚어본다, 뭐 네네. 크게 예상한다 이런 의미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렇게 버블이 왔을 때 대부분 투기 스페큘레이션이라고 부르는 이유는 눈에 보이는 근거가 거의 없을 때 막 예상하면서 생겨나는 투자, 네. 꿈이죠. 꿈, 그렇죠. 흔적이 별로 없을 때 하는 투자를 이제 스페큘레이션이라고 많이 부르는데 암호화폐가 2017년에는 유난히 그랬었죠. 그러니까 본질이 거의 없는 상황에서 스페큘레이션 부르고 때론 스토리가 들어오고 그리고 뭐 누가 거기에 이제 숟가락 얹으려고 거짓말도 보태고 그러다 보니까 순진무구한 교수님들이나 엘리트들이 그런가 보다 하고 껴들고 그러니까 그게 또 권위를 만들고 그래서 거대한 스페큘레이션의 생태계를 만든 걸 보면서 위험하다. 스페큘레이션 한 것 자체는 저는 찬성하는데 이렇게 그냥 허구가 절반 이상인 스페큘레이션은 결국 많은 사람들이 다치고 끝나는 거 아니냐. 그렇죠. 좀 훨씬 더 큰 틀에서 보면 그 말씀하신 것처럼 모든 자산 버블은 약간 징후라고 생각해요. 다음에 다가올 세상에 대한 징후, 넘쳐나는 유동성에 대한 징후, 혹은 대단한 기술이 만들어질 수 있겠다는 기대, 그리고 그런 기대들은 눈꽃만큼은 큰 세상을 반영하고 있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그런 걸 같이 고민해 볼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뭐 대표님 같은 경우에도 트레이더를 하셨으면 네. 기본적으로 리스크 테이킹을 하면서 수익을 이제 벌어들이는 네. 그런 뭐 심리와 뭐 기술의 활용 이런 게 익숙하셨을 텐데 네. 비트코인에 관심 이상의 어떤 구체적인 액션을 해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순진한 사람이 많은 시장, 군중 움직임이 있는 곳에는 프로가 돈 벌기 되게 쉬워요. 네. 굉장히 규칙적으로 움직인다고 저희는 보거든요. 네. 그러니까 순수한 사람들이 움직이는 그렇죠. 시장은 네. 그래서 뭐 변동성을 즐길 수 있는 곳이 굉장히 많다. 빚을 진 사람이 근데 재밌어요. 이것 또한 하나의 버블이 아니냐. 그럴까? 좋아요. 알람 설정 해주십시오. 안녕.